반갑습니다. 강준배입니다. 제가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거의 다 갔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. 그 공부한 내용이 지금 돌이켜봤을 때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, 이렇게 우리가 거짓을 공부했는가, 잘 몰랐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요. 그것을 바탕으로 공부한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었고요.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상업선생으로 다시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냥 역사 교육은 거의 학생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. 그때는 컴퓨터를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의 그 역사 교육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아까 좀 알아봤는데요. 지금은 제주도는 잘 그런 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보니까 역사청산 위원회도 있고, 그다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문도 많이 보내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게 2010년부터인가 2019년? 예? 2019년부터 이렇게 되어졌는데 한 6, 7년 지났네요.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점점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좀 줄어든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,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교육 과정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교사 자신이다. 교사들이 얼만큼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,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가 되어질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주도는 4.3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4.3이라고 하는 교육은 우리 교사들 발령 받을 때부터 학교에 근무하면서 연수에도 여러 번 그 4.3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다고 들은 겁니다. 그러나 그 일제시대 때의 강점기 시대 때 그런 거라든가 그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선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원론적인 내용들이 교사들에게 밝혀지고, 그걸 알고 있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게 돼야 올바른 지도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까 이용중 선생님이 말했던 잔재청산이냐 뿌리청산이냐라고 하는데, 정말 잔재 같은 건 어떤 거냐면 그 학교에서도 그 용어 정리, 담아내기는 아니다, 여러 가지 일본 용어를 정리하는데 많이 한다 그러는데,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뿌리가 아닌가. 우리 나라의 역사의 그 흐름, 그 단군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,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도 학생이나 자손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 보고요. 그래서 이런 데 그치지 않고 저는 또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귀화 시험 있잖아요. 요즘 귀화율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귀화할 때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는 게 국사 공부를 하거든요. 그러면 그 국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시민활동 거기서 나왔던 그 홍보활동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농협이나 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홍보를 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. 우리 식민청산회 우리 회의에서도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대학생, 사학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
이 역사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그것을 공부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뭐 동아리, 그러니까 제주대학 뭐 사학과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나 또 제주교대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면서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젊은 애들이 그런 걸 알고 퍼뜨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이야기가 좀 짧게 하려는데 길어졌는데요. 저는 요즘 들어서 정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뭐냐면 아마 우리 제주도는 다 그렇게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는 K-팝 데몬 헌터스가 엄청 인기라고 합니다.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못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. 요즘 왜 그런 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4주 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그 영화가 나온 지가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9월, 10월까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어떤 영향이냐면 일반 사람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애들이 그 영화에 계속 빠진다고 그럽니다. 그럼 그 어린애들은 한 번 보고 끝나느냐 하면 그 영화를 집에만 오면 K-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죠. 만화 영화 같은 건데 그것을 계속 본다 그럽니다. 그래서 한 번 들은 사람은 없어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오면은 10번, 20번, 최소 뭐 100번 이상까지 본다고 합니다.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K-팝 데몬 헌터스가 전부 어디에 내용이냐면 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. 한국에서의 어떤 활동들, 먹는 거, 뭐 생활하는 거, 여러 가지 것들,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정말로 우리 한국 문화에 엄청난 영향이 앞으로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 영화를 본 어린애들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뭐 몇 개월 더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화를 본 애들이 머릿속에는 이미 우리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애들이 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것을 아마 동경의 나라로 삼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걸 알려준다 그러면 아마 아까 우리 서두에 말했던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했던 아름다운 나라, 높은 문화 힘을 가진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면서 마치겠습니다. 시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. 우선 저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간단히 좀 종합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깜짝 놀랐. 예? 질문이 있습니다. 예, 그러면은 그러면 질문